안녕하세요. 퇴직 후에도 이게 노는 고령층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제 저런 얘기 들으면 겁이 많이 나죠. 이제 저도 이제 저 나이가 다 되어 가는데 좀 더 오래오래 지금의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겁이 많이 나죠. 52세 나오면 뭐하냐. 나이가 50이든 뭐 45세든 55세든 60이든 그 이유가 됐건 간에 뭐 과거에 비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돈 나갈 때는 많은데 사는 게 막막한데 뭐 벌어들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겁이 많이 납니다. 이제 많이 무섭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들 빡빡하고 어렵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막막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많이 힘듭니다. 많이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더 많이 해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는 뭐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이제 나라 전체에 이제 아주 큰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좀 그래도 무난하고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 경제 위기를 이제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나라 전체도 상황이 많이 안 좋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충격이 엄청나게 크면 그건 불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옥이라 그러면 돼. 지옥. 삶이 지옥 같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많이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죠. 요즘은 삶을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오늘만 살고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만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지루하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고 힘겨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그러하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애들 학원 보내야 되지. 애들 옷 사입혀야 되지. 애들 먹고 싶다는 거 먹여야지. 이래저래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은 많은데 벌어들인 돈은 빤하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죠.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걱정이 자꾸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도 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지? 뭐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막막하다는 생각, 두렵다, 겁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받는 이제 월급이 뭐 300만원 전후라고 하죠. 350만원 이러면은 되게 많이 받는 거랍니다. 뭐 그보다 그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냐고요. 빡빡하죠. 힘들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회사라는 곳에서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을 당하는 나이가 평균이 한 52세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직장인 이제 정년이 60인데 그보다 훨씬 더 8년이나 빠른 거죠. 60에 정년퇴직하고 나와도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데 52세라고 하니까 이제 숨이 턱턱 막히죠. 중고령층 임금 노동자의 30%가 회사 요구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다는 말이 참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겠나 라는 생각도 막 들죠. 참 어렵습니다. 2023년에 70대 이상의 인구가 처음으로 20대를 초월했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노인들이 어떻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뭐 젊을 때 많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해서 자금이 넉넉하면 아니 그러면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산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저런 생각들을 잘 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겁도 더럭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염려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게 더 필요한 시대가 이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이제 그런 감정들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제 감정들이 뭡니까? 자아도취하고 우쭐하고 흥분하고 조급해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당하기가 쉬운 거죠. 무서운 이제 얘기인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겁내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움직이는 거죠. 엎드려서 움직인다. 엎드려서 산다라는 게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미래를 대비하고 항상 나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감내할 건 감내하고 돌파할 건 돌파하고 피해갈 건 피해가고 뭐 그렇게 하자라고 스스로 생각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도 들고 생각도 되고 뭐 많이 할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확실한 건 삶을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이제 궁여지책 뭐 이런 것들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막막하다라는 걸, 두렵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지내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 많은 이제 세금들 이제 탕진하려고 뭐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뭐 금융투자, 금투세나 정권거래세 또 이제 없애거나 낮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용사면으로 250만 명이 저금리 대출로 이제 갈아타게도 만들어놨고 이래저래 당장에는 소비가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좀 더 두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 인한 대가를 이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세금으로 다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하반기나 돼야지 내릴 것 같고 그러면 우리네 시중금리도 빨라야 2024년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더 엄청난 더 무서운 일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심하는 거 말고는 함부로 뭔가를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은 참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